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건강은 잃어봐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정말로 그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은 분을 만났습니다. 평생 몸이 튼튼하기로 소문난 한 분이 갑작스런 수술을 겪으면서 인생이 180도 바뀐 이야기입니다. 웃음과 눈물 그리고 진한 감동이 담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바쁜 일상에 쫓겨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줄 거예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챕터 1. 청천벽력 같은 진단. 주인공은 박정자 씨, 올해 61살입니다. 30년 동안 동네 세탁소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철인이야, 철인. 이게 정자 씨의 입버릇이었어요. 실제로 감기 한 번 안 걸리기로 유명했거든요. 독감이 유행해도 혼자만 멀쩡하고 몸살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난 정자 씨. 커피 한 잔 마시고 동네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오늘은 딸 가족이 오니까 갈비찜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시장 입구에서 단골 과일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정육점에서 갈비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배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엔 체했나 싶었어요. 아침을 거른 채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정육점 사장님을 부르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정자 씨. 정육점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주변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10분. 정자 씨에게는 1시간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그 생각만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CT, 초음파. 이 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보호자분 계시나요? 정자 씨의 아들 민수 씨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회사 일로 출장 중이었는데 급히 KTX를 타고 온 거죠. 급성 담낭염입니다. 담낭에 심한 염증이 있어서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담낭염? 정자 씨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수술이요? 저 수술 받아본 적 없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늦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 동의서를 받아든 순간 정자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 맨 위에 적힌 수술 위험성 항목들을 보니 현실감이 확 왔어요. 수술 중 출혈 위험, 마취 부작용 가능성, 감염 위험,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 내가 정말 수술을 받아야 하나? 평생 약국에서 소화제 사 먹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수술대에 오르게 된 거예요. 아들 민수 씨가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민수야. 엄마 혹시 못 깨어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는 철인이잖아요. 하지만 정자 씨 마음속에는 생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일 아침 내가 정말 눈을 뜰 수 있을까? 30년 동안 운영해온 세탁소는? 남편 산소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 사인을 하는 순간까지도 손이 계속 떨렸다고 합니다. 수술은 다음 날 오전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식해야 해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코를 골며 주무시는데 정자 씨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너무 몸을 과신했나? 건강검진도 미루고. 세탁소 문은 닫았나? 내일 손님들이 오면. 민수야, 지수야 둘째 딸 잘 키운 것 같은데. 좀 더 살아서 손자 얼굴 보고 싶은데.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챕터 2. 병실에서의 깨달음. 다음 날 오전 9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2시간 반 걸렸어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정자 씨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나 살았나? 였어요. 의식이 돌아오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수술 부위 통증이 어마어마했어요. 기침 한번 하려 해도 배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10분씩 걸렸어요. 아이고.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간병사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다 그래요, 참으세요 하시는데 정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30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했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 미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밥 2공기는 거뜬했던 정자 씨인데 미음 한 숟가락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목 넘김이 안 되고 자꾸 토할 것 같았어요. 이게 밥인가? 물인가?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간병사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수술 받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천천히 회복되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자 씨는 답답했습니다.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셋째 날 큰딸 지수가 직장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지수가 정자 씨 손을 잡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프긴 한데. 내가 와서 다행이다. 지수는 엄마 머리를 빗겨주고 발을 마사지해줬어요. 엄마 항상 우리 챙기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엄마가 아플 때는 우리가 챙겨요. 그 말에 정자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아들 민수가 물을 떠다 줬어요. 엄마 물 조금씩 드세요. 빨대로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엄마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어요. 세탁소 일도 이제 좀 줄이세요. 그래야 먹고 사는데. 엄마 돈은 우리가 벌면 되잖아요. 엄마 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순간 정자 씨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내 몸을 혹사시켰구나.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구나. 정자 씨가 입원한 사인실에는 다양한 사연의 환자들이 있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셨어요. 젊을 때 단 건 너무 좋아했지.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안 들었어. 이제야 후회해도 늦었지 뭐. 맞은편 아주머니는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대요. 건강검진을 5년째 미뤘어요. 바쁘다고 돈 없다고.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창가 침대 할아버지는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담배를 40년 피웠지.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해.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다는. 간병을 도와주신 김순자 아주머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셨어요. 아드님 내가 2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본 게 있어요.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아프고 나면 다 깨달아요. 근데 그때는 늦은 경우가 많지.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그래요. 몸이 자본인 걸 알면서도 정작 몸은 돌보지 않아요. 순자 아주머니 말이 맞았어요. 정자 씨도 그랬거든요. 세탁소가 돌아가려면 내가 있어야 해 하면서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버텼어요. 병실에서 보낸 일주일. 정자 씨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뭘 위해 살았나? 돈? 성공? 아이들 뒷바라지?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않았구나. 밤에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쓰러지면 세탁소는 문 닫는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구나. 이번 7일째 드디어 퇴원 허가가 났어요. 마지막 밤 정자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달라져야겠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자. 돈보다 건강이 먼저다. 수첩에 적어놨어요. 잊지 않으려고. 챕터 3. 달라진 생활 새로운 삶. 퇴원한 첫날 정자 씨는 세탁소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는데 쌓인 세탁물이 산더미였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다 처리하지. 예전 같으면 밤새워서라도 다 했을 텐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30분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퇴원 후 정자 씨가 가장 먼저 바꾼 건 식습관이었어요. 기존의 식습관은 새벽 5시 커피 한 잔으로 시작. 오전 10시 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기. 오후 3시 과자나 빵으로 배고픔 달래기. 저녁 9시 기름진 음식 폭식. 이게 30년간의 패턴이었어요. 바뀐 식습관은 새벽 6시 미지근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오전 7시 현미밥 된장국 나물 반찬. 오전 10시 견과류 한 줌. 점심 12시 생선구이 채소 위주 반찬. 오후 3시 과일 사과 반쪽 또는 배 한 조각. 저녁 6시 소량의 잡곡밥 채소 수프.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기름진 게 당기고 짜고 매운 게 먹고 싶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예전엔 요리할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직접 해먹기 시작했어요. 딸 지수가 요리 유튜브를 추천해줬어요. 엄마 이 채널 보세요. 건강한 요리법 많이 나와요. 정자 씨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의 시그니처 메뉴는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 단호박 수프, 브로콜리 새우볶음, 두부 스테이크. 요리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내가 만든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운동이라고는 세탁소 일이 전부였던 정자 씨. 퇴원 후 의사가 권했어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산책도 좋고요. 1주차 집 앞 한 바퀴 15분. 처음엔 집 앞 골목 한 바퀴도 힘들었어요. 헥헥. 이렇게 체력이 없었나? 2주차 근처 공원까지 25분.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5분 더 걸어보자. 한개월차 공원 2바퀴 40분. 공원에서 만난 또래분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3개월차에는 등산에 도전했어요. 근처 낮은 산에 도전해봤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 살면서 처음 느꼈어요. 세탁소 운영 방식도 완전히 바꿨어요. 기존 운영 방식은 오전 60, 밤 10시 16시간. 휴무 월 1회. 모든 일을 혼자 처리.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일. 새로운 운영 방식은 오전 8시 저녁 7시 11시간. 휴무 주 1회 일요일. 오후 1시 1시 점심시간 문 닫고 휴식. 아르바이트생 채용 주 3일 4시간씩. 처음엔 매출이 걱정됐어요. 11시간만 열면 손님이 줄어들까봐.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일의 효율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피곤해서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니까 더 친절하게 서비스할 여유가 생겼어요. 손님들도 사장님이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 정자 씨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냄. 빨리빨리 성격. 스트레스를 혼자 끌어안고 삶. 미래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 지금의 정자 씨는 에이 별거 아니야 여유로운 반응. 천천히 해도 돼 느긋한 성격. 가족 친구들과 고민 나누기. 오늘을 감사하며 살자 현재 중심적 사고. 딸 지수가 권해줘서 시작한 게 명상이었어요. 엄마 요즘 마음 챙김 명상이 좋다고 해요. 10분만 해봐요. 유튜브에서 초보자를 위한 명상 영상을 찾아서 따라했어요. 처음엔 이게 뭐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건데? 싶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하니까 확실히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정자 씨의 감사 일기. 2024년 1월 15일. 오늘 아침에 몸이 아프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세탁소의 단골 할머니가 사장님 얼굴이 좋아졌다고 해주셔서 감사. 저녁에 민수가 전화해서 안부 물어봐 줘서 감사. 2024년 2월 3일. 공원에서 만난 영희 언니와 즐겁게 수다 떨어서 감사. 요리 유튜브 보고 새로운 요리법 배워서 감사. 하루 종일 큰 아픔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전엔 불평불만만 했는데 가장 뚜렷한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였어요. 아들 민수와의 관계는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3번 통화해요. 엄마 오늘 몸은 어때요?
운동은 하셨어요? 민수야, 엄마 요즘 정말 좋다. 너도 몸 조심해. 딸 지수와의 관계는? 지수와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건강한 요리를 해 먹어요. 엄마, 이 레시피 어때요? 항산화에 좋대요. 우리 지수가 엄마보다 더 건강 박사네. 수술 후 5개월 뒤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자 씨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개선됐고요. 체중도 8kg 감량하셨네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정자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요. 검진 결과를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숫자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정말 달라졌구나. 세탁소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얼굴에 윤기가 흐르네요. 뭔가 특별한 거라도 하세요? 예전보다 훨씬 친절해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1년 후 완전히 달라진 삶.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현재 정자 씨의 일상은 새벽 5시 30분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 6시 6시 30분 가벼운 홈트레이닝 유튜브 보면서, 7시 건강한 아침 식사, 8시 세탁소 오픈 여유롭게, 12시 공원 산책 30분, 1시 2시 점심 식사 및 휴식, 오후 세탁소 운영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저녁 7시 마감 후 가벼운 저녁 식사, 8시 9시 가족과의 시간 또는 독서, 10시 감사 일기 작성 후 취침. 놀랍게도 정자 씨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정자 씨, 어르신들한테 건강관리 경험담 좀 말해주세요. 처음엔 내가 뭘 안다고 하며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해보기로 했어요. 첫 강의 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정자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자 씨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니까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그래. 맨날 아프다고 하면서도 병원은 안 가고. 우리도 정자 씨처럼 운동 시작해볼까? 강의 후 여러 어르신들이 다가와서 고마워하셨어요. 정자 씨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나도 내일부터 산책 나가볼 거야. 이제 정자 씨는 한 달에 2-3회씩 강의를 해요. 경로당, 복지관, 때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불러주세요. 정자 씨의 주요 메시지는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도 60살까지 큰 병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착각했죠. 나는 건강하다고. 하지만 건강은 관리해야 유지되는 거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30분 걷기, 물 많이 마시기, 금연금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하지만 아플 때 진짜 필요한 건 가족이더라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살에 운동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70, 80살이라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세탁소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벽면에 건강관리 팁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물 하루 8잔 마시기. 하루 30분 걷기. 금연 금주하기. 정기 건강검진 받기. 손님들이 관심을 보이세요. 사장님,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단골 손님은 정자 씨를 보고 금연을 결심하기도 했어요. 사장님 보니까 나도 담배 끊어야겠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정자 씨가 직접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60살에 깨달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은 정말 잃어봐야 소중함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잃기 전에 지키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요. 명예도 회복할 수 있고요. 하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힘들어요. 특히 젊은 분들 바쁘다고 미루지 마세요. 20대, 30대의 건강관리가 50대, 60대를 결정해요. 그리고 중년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처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물 조금씩이라도 더 마시기.
금연, 금주 도전해보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정기 건강검진 꼭 받기. 제가 수술대에 누워서 느낀 그 두려움을 여러분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그게 자신과 가족을 위하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제 새로운 목표는 70세에 등반대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건강한 할머니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거든요. 세탁소도 조금 더 여유롭게 운영하면서 제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아, 그리고 요리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60대 할머니의 건강 요리 이런 컨셉으로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정자 씨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선택이에요. 건강하게 살 것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는 60살에 선택했어요. 건강하게 살기로.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1년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삶, 행복한 가족, 여유로운 마음. 이 모든 게 가능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